네, 드론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 신고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체 신고는 이번 2021년도에 신설된 드론 실명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15페이지에서 보실 이 내용, 이 표에 대한 내용은 기체별 신고 여부에 대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혹은 개인적으로 쓰는 비사업용 이 식으로 나누어서 이 기체는 신고를 해야 되고 이 기체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않아도 된다. 그를 이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보시기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겠지만 사실 외우는 데는 순서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사업용일 때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기체 6가지를 먼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사업용 기체는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기체마다 크기와 중량에 따라서 비사업용이어도 신고를 해야 하는 혹은 신고를 필요하지 않는 그런 기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체를 먼저 외워주시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업용 기체는 기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 세 번째는 크기와 중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비사업용일 때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6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다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비사업용일 때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기체도 사업용일 때는 신고가 필요하죠. 즉 모든 기체는 사업용일 때는 신고가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체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신고를 안 해도 되고 해야 되고 하는 기체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3가지 기준을 통해서 표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무인동력 비행장치의 기체 신고 기준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대 이륙 중량, 두 번째는 2kg. 무슨 말이냐? 무게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무인 동력 비행장치는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근데 다른 기체들은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체 중량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무인 동력 비행장치 이것들은 최대 이륙 중량을 무게를 기준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2kg 초과 2kg을 초과하는 기체는 이유를 막론하고 사업용 비사업용이든 기체 신고를 해야 되고요. 2kg 이하의 기체는 비사업용일 때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 또한 모든 사업용 기체는 기체 신고를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기체 신고 법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기체 신고 파트는 항공안전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 규칙 이렇게 나눠서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항공안전법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1항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체 신고를 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 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제3항 이 기간을 못 지켰다. 신고 수리 여부나 혹은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자, 4항 그리고 이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번호를 발급을 해야 되고요.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기체 소유자는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거를 우리 자동차로 예시를 들면 제4항에 대한 내용은 번호판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차주는 번호판을 차에 부착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예요. 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하지 않는,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표에서 6가지를 먼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들. 자,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3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연구기관 등이 시험, 조사, 연구, 개발을 위해서 제작한 초경량 비행장치, 제작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긴 했는데 팔지도 못했고 비행을 한 적도 없는 초경량 비행장치, 그리고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 비행장치, 그리고 아까 전에 6가지, 이렇게 해서 총 9가지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시행 규칙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행 규칙은 항공안전법을 어떻게 실제로 시행을 할 것이냐를 이제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기 보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여기도 보시면은 이사장 이렇게 적혀 있죠. 원래 항공안전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체 신고에 대한 내용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걸 사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고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2021년부터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제 이 신고 업무를 맡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체 신고는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서류를 제출을 해서 맡아야 되고, 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해준 사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 제301조에서 제2항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는 안전성 인증을 받기 전까지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서를 교통안전공단에게 이사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을 해야 된다. 제2항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를 받았으면 신고 증명서를 소유자에게 발급을 해야 되고, 소유자는 비행 시에는 이 신고 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된다. 자, 3항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증명서를 발급을 했다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무엇을? 신고대장이란 것을. 제4항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장치에 표시해야 돼요. 누가? 소유자가. 그러니까 번호판을 부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번호판 부착하는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자, 초경량 비행장치 변경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3조. 자, 변경 신고라는 거는 내가 기체에 이제 원래 기존에 신고를 했던 그 기체에서 초경량 비행장치 용도, 소유자 성명 같이 그렇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놓은 사항을 변경할 때 하는 신고를 변경 신고라고 합니다. 항공안전법에는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체 신고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했고, 그래서 시행 규칙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신고 제1항을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변경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를 못했으면은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끝나고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제4항 이 부분 중요한데요. 초경량 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장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말소 신고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이제 변경 신고하고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항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신고서에 뭐 별 이상이 없다면 그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됐을 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도달했으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제5항은. 그 다음에 제6항 말소 총용량 비행장치 소유자가 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말소 신고할 것을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에게 최고해야 한다. 재촉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 말소 신고해라 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7항 재촉을 했는데 그 소유자가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 말소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직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 번호를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판을 뺏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번호판을 뺏어갔으면은 그 장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2조 제303조를 볼 텐데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변경 신고는 30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 말소 신고는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거. 30일, 15일. 30일, 변경 신고는 30일, 말소 신고는 15일. 이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에 단골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은 기체 신고 번호를 표시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제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각 기체마다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표시를 부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표시 방법은 신고 번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하고 날개에 표시할 때는 가로 부분이 진행 방향을 향하게, 동체 등에 표시할 때는 가로 부분이 지상과 수평하게, 회전익 비행장치 동체 아래면에 표시할 때는 동체 최대 횡단면 부분에 신고 번호 위 부분이 동체 좌측을 향하게 표시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 표는 신고 번호의 문자와 숫자의 크기를 적어놓은 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작을 하면서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세로 가라가 아니라 세로 길이에요. 길이. 자, 그 다음에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이 신고 번호를 부여를 받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를 제외하고 가장 크게 부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게 부착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체 신고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은 안전성 인증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이거 30일 내에 변경 신고는 30일, 말소 신고는 15일. 그리고 이 각종 법들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초경량 비행장치, 그리고 이제 그 기체 신고에 관련된 신규 신고, 변경 신고, 말소 신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사인을 하고, 그리고 그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인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기억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